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요즘 날씨가 겨울 같지 않게 너무 포근합니다. 참 이게 뭐 하루하루 지나기는 좋습니다만은 참 걱정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기후 관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심상찮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날씨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시 관련 시사 뉴스 제가 4건 굵직한 걸 모았습니다. 첫째는 박영준 시장 하고 있던 부산시 의회하고의 갈등, 이게 지금 뭐 완전히 계속 첨예화돼 가지고 박영준 시장 4대 정책 사업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되거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두 번째는 에코델타시티 강서에 있는 거기에 이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을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그냥 뭐 부산 시민들의 호응이랄까요, 경쟁이 돼가지고 130대 1, 최고 한 필지는 1350대 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타워, 그 다음에 이제 북항 오페라 하우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4건을 먼저 박영준 시장 관련 부산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인데 사실은 시의회하고 부산시하고의 마찰은 지난번 도시공사, 그 다음에 교통공사 사장 인사 검증할 때 상당히 좀 뭐 갈등이 예고됐었죠. 부산시의회에서는 부동의하겠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두 사람 다 했는데, 박영준 시장이 좀 더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민주당 쪽에, 그건 이제 뭐 거의 민주당이 장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 강성파가 얘기리에 포진을 하면서, 뭐 상당히 지금 뭐, 박영준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핵심적으로 밀던 4대 정책 사업을 부산시의회에서 깡그리 그냥 줄이거나 없애버렸습니다. 개수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박 시장이 이제 내년 7월까지인데, 이 행보가 아주 뭐, 어렵게 됐죠.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산시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끌고 가는 시책들의 예산이 좀 다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시 발전에도 상당히 좀 큰 애로사항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시하고 시의회 싸움 때문에 이게 뭐 부산시 발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뭐 부산시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이 집행부, 부산시의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색깔 4대 사업을 보면 제가 표에 있습니다만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 사업, 그 다음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이제 주요 정책입니다. 주요 정책인데, 이게 이제 개수 조정 과정에서 15분 관련 홍보비, 15분 도시 관련 예산 홍보비는 1억을 제어하고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됐고, 그래가지고 개수 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겨우겨우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한 50% 살리는 쪽으로 또 좀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게 뭐 보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도 50% 삭감이 됐고, 찾아가는 건강의료 서비스는 3분의 2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 해비타트 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성대 앞바다에 세우는 해상도시, 이 사업은 아예 그냥 예산안이 깡그리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건 참 전액 삭감되니까 이게 좀 국제적으로도 망신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시정 발목 잡기라고 뭐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너무 이게 부산시하고 시의회가 이게 좀 손발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해상도시 사업이 예산이 한 번도 반영이 안 됐다.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뭐라 그럽니까? 뭐 시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엇박자에 대한 어떤 시의회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겹쳐서 또 뭐 제대로 될 수도 못하는 지역 발전의 어떤 그런 걸림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박 시장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 사업은 컴팩트 시티를 만드는 걸로 부산시의 동네 간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15분 안에 모든 걸 돌아다니면서 뭔가 사업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40억입니다. 1240억인데 정책 공모를 하기 위해서 132억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 삭감이 됐습니다. 50% 삭감이 되고, 해상도시는 점액 삭감됐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사업도 메타버스 기반 가상교실, 아동용 전자책, 이런 컨텐츠를 쓸 수 있는 어린이 전용 공간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도 50% 삭감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의회하고 부산시하고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영준 시장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또 시의회를 지금 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죠, 사실은. 물론 대외적으로 정부에 가서 예산을 넣는 데서는 힘을 합칠지 모르겠지만은, 내려오면 그 예산을 나눠먹는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지역별 정당 분포를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9명, 국민의힘이 6명, 그 다음 무소속이 2명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3명이고 국민의힘은 1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정부 예산 확보할 때는 한 몫을 내다가 내려오면 전부 다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이게 부산시의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39명이고 국민의힘이 6명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산시장이 추진하는 걸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한번 또 시장 선거할 때 민주당이 한번 장을 해보겠다, 이겨보겠다 하는 그런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렇게 발목 잡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부산 지역 발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큰 사업들이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이런 것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안이 이렇게 삭감되고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나니까 부산시의회에서 결의를 했던 조례안들을 전부 다 부결을 하고, 이미 재의결한 NH 감사 청구 조례는 대법원으로 그냥 법원으로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또 넘어갔습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모양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H 감사 조례, 이거는 이미 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했는데 대부분이 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의식한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시의원들, 부산시장, 공무원들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코델타시티 이야기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사실은 강서구에 있는 아주 스마트 시티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근데 이 에코델타시티가 사실은 또 조금 보면 거리가 좀 멉니다. 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상당히 생각도 못한 이상으로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반응이 좋습니다. 이미 수자인하고 이제 그 호반 건설에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뭐 성황리에서 분양이 됐습니다. 됐고, 이미 남아있던 이제 그 단독주택 용지는 수자원하고 부산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부산 시민의 우선권을 주자. 지금은 그렇게 지금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아주 이것도 지금 뭐 대박이 났습니다. 1순위에서 단독 용지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할 때, 야, 이 단독 주택 용지는 상업시설도 없고 해서 힘들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의외로 그냥 1차 그 마감에서 끝나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보면 평균 청약은 143대 1. 그러니까 주택용지 평균 청약 결과가 143대 1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거죠.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반형 단독주택 용지는 150필지에 이제 45,500평방미터. 그러니까 이게 한 3,000평 됩니까? 했는데, 뭐, 많이 들었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 필지, 전인형에는 한 필지에 1,353건,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들어온 겁니까? 최고 경쟁률이죠. 물론 한 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인양 경쟁률을 이야기하는 건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경쟁률은 경쟁률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타입은 전원형, 총 22개 필지에 7,615건이 신청해가지고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필지가 1,353건이 이제 신청이 된 거죠. 최고 경쟁률이죠. 그 다음에 앞마당형, 뭐 발음 힘듭니다만은 평균 81대 1입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143대 1인데, 야, 이거 정말 인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기는 사실은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 뭐 낙동강도 인근에 있고, 또 그리고 또 주변에 가덕도 신공항도 생기고, 뭐 상당히 뭐 좀 그 스마트 시티도 인근에 있고, 이 위치가 아주 친수공간 부근에 있고 해서 위치가 좋다. 특히 단독주택은 또 고령자들에게 아주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에 보내기 좋은 위치다. 그래서 어떤 아주 평가가 나면서 이렇게 경쟁률이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스마트 시티 인근에 있는 이 단독주택 경쟁률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다 하는 소식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롯데타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산 롯데타워는 이게 뭐 26년 전에 지금 옛날 부산시청 부지를 허물고 새로 이제 롯데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107층을 짓겠다, 좀 이랬던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시에서 아니 그 개발 계획을 내라 이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설계가 나온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107층의 높이가 580m냐 안 그러면 510m냐 아니면 380m냐 높이가 지금 서로 이제 롯데하고 부산시하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지금 시비거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보면 옛날 시청 자리에 롯데타워 백화점하고 지금 여러가지 아쿠아몰들은 이미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인데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동은 이제 특파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제 20년 전 계획대로 여기에 이제 호텔, 업무공간, 콘도미니엄 포함된 107층 그러니까 510m 복합 관광시설 지어야 된다. 그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데 측은 아니 무슨 말이냐 지난 2019년도 오거돈 시장이 있을 당시에 380m 전망타워를 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부산시 쪽에 이 롯데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는 놀이 관광시설 위주로 짓겠다. 뭐 이래가지고 380m 전망타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사인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580층을 지을 때는 사실 롯데에서 거기에 주거시설도 좀 넣고 아파트도 좀 넣고 뭐 이럴라 했는데 그게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 어떤 그 업무시설, 콘도, 호텔 이래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
왜냐면 분양을 해가지고 조금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산시에 있던 그런 시역 경우로 봐서 업무 시설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얼마나 그 사무실을 채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거돈 시장 시절은 2019년에 롯데 측과 이제 타워당의 높이, 입주 시설 이런 거 조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높이가 510m에서 380m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가지고 입주 시설도 호텔, 업무 시설 콘도가 빠지고, 근데 그때 호텔, 업무 시설 콘도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대신에 판매, 놀이, 밑에는 백화점, 놀이, 중층에서 놀이 시설, 그 다음에 고층엔 전망대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짓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오거돈 시장도 뭐 아주 뭐, 환영을 하고, 공중정원 컨셉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부산시역에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높이가 380m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박영준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최초에, 그러니까 26년 전에 했던 107층 타워동 건립과 구체적인 일정을 내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광 타워를, 전망대를 짓지 말고, 거기에 최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어라. 원하는 대로 추진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롯데로서는 좀 억울하죠. 부산시에서는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또 다르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황당하죠, 사실은. 제가 봐도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느 쪽에 돼야 될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지금 시에서는 510층 높이로 지어라. 원하는 대로 하자. 업무 시설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그냥 다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시에서 지금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참, 시에서도 입장이 좀 난감하지 않겠냐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뭐, 제대로 짓는 게 좋지 않느냐. 예, 타워 만들어가 뭘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북항의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북한의 랜드마크로 지금 돼가지고, 지금 경제 싸움을 부산 동구하고 중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동구 싸움의 요체도 결국은 오페라 하우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 선긋기가 오페라 하우스 기준으로 대가 있습니다. 대가 있는데, 그 대부분까지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판단은 그건 중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반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오페라 하우스가 사실은 참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계속 지금 뭐, 알다시피 지지부진합니다. 2023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뭐, 오늘 제가 이야기 들으려고 한 삼중고는 이겁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뭐, 정액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 아다시피 뭐, 한 550억이 더 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항만공사하고 뭐 이렇게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목리를 부리고 국토부에서도 뭐 트램 같은 거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자꾸 시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이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5개월 사이에 지금 박영준 시장이 취임한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거기에 오페라 하우스 북항 추진 단장, 본부장이죠. 본부장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5개월 새에 3번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내야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수장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파사디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파사디가 뭐냐면, 오페라 하우스의 정문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공법인데, 이 공법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전문적인 게 돼서 제가 여기서 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공법이 이게 지금 생각은 밑에 콘크리트 지붕하고 그 위에 유리 벽하고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하는 공법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렵고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좀 되고 예산도 많이 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시행하는 시공업체에서도 상당히 뭐 기준이 배롭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난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뭐 5개월 새 3명이나 바뀌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2023년도에 이제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뭐 하셔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좀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2030 우리가 말하는 그 엑스포 그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뭔가 좀 폼나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빨리 오페라 하우스도 뭔가 좀 안정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또 시하고 시의회가 계속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뭔가 지금 제대로 좀 정책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뭐 좀 엇박자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역이 되겠나, 시 발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없고, 더구나 더 힘든 게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7,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부산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명. 어제가 303명이었죠. 그 주말 지나면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다. 몇 달 전만 해도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었는데, 이제 부산이 300명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정말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각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올겨울 무사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